저기 교과서에 들어있는 시를 가지고 작곡을 해서 CD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왜 이런 공통받은 시를 했을까 그랬는데 선생님 참 감동적이네요. 제가 참 많은 것을 받아 가지고 갑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제 지구에서의 마지막 세기, 지구도 마지막 세기, 이 참 삼엄하고 진지한 때입니다. 진짜라니까요. 얼음이 녹고 저 난리치고 하는 거 지구의 마지막 세기,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달, 그러니까 더 소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24시간 허락받은 시간에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난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제가 옛날에 좀 젊었을 때 좀 이름이 알려졌으면은 제가 조금 목에다 힘줬을 거예요. 여기 오라고 때도 좀 에이 바쁜데 오늘 제가 공수 되게 바빴어요. 문학관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누가 시비 붙어가지고 시청으로 가갖고 또 얘기도 해야 되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뭐 그런 것보다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소중한가, 그래서 이걸 왔는데, 내가 웬만하면 서울에 왔는데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좀 하고 싶었는데, 연락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작업까지 갔으면 진짜 이 집 좀 곤란할 뻔했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만난 것이 참 행운이다,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숨을 쉬어본다. 오늘 또 숨이 쉬어지는구나. 맑은 공기에게 감사하자. 눈을 떠보자. 밝은 햇빛이 비치는구나. 이 밝은 햇빛에게 감사하자. 그리고서 나가서 지처한테 잘 잤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기분 좋으면 예, 아니면 씩 웃고, 기분 나쁘면 잘 잤지, 일어났지, 왜 그런 걸 보내라고. 나는 기분이 좋지만 저쪽은 안 좋구나. 조심해야지요. 조심. 화장실에 가서도 앉아서 좀 넣고. 제가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좀 넣기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됐어요. 화장실에서 서서 좀 넣는 분 있어요? 남자분? 그래서 이제 하루 이렇게 나가는데 참 감사하고요. 오늘은 진짜 재수 좋은 날이에요. 감사하고요. 시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늘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쌀밥만 잡수셨으니까 보리밥이 왔다고 생각하시고 잡수셨어요. 때때로는 보리밥이 요즘에 좀 더 귀할 때도 있을 거예요. 시는 아까 음악하고 그 영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시는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그리고 간단해야 돼요. 그리고 지가 쓰고 싶은 대로 써야 돼요. 그리고 시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다이렉트로 막 가야 돼요. 그래서 직구화법이에요. 그냥 확 가야 돼요. 머뭇거리고 뭐 껍데기를 입고 분석하고 뭐 해설하고 평론가 붙이고 뭐 이러면 시 가짜예요. 그냥 온 거예요. 막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뭐 설명이 시 옵니까? 내 어머니니까 소중하지요. 자식이 무슨 뭐 설명이 있어요? 설명 없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것처럼 시도 그냥 이렇게 직구로 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날에 이렇게 시가 이렇게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거는 시인들이 너무 학술적으로 시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구명수 교수님 미안한데 얼굴을 좀 가립시다. 시를요 학문으로 자꾸 안내를 하니까 시가 어려워요. 시는요 놀이이고 그냥 하고 싶은 노래이고 그냥 하소연이에요. 하소연. 제일 중요한 것이 하소연 아니에요. 나 죽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것이 시가 아닌가. 그럴 때 뭐 따질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편하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이제 어렵게 쓰다 보니까 너무 높은 단계를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시들이 어려진데 제가 금산에서 동요대 무슨 심포지엄인가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동요대회를 10번 했는데 아이들이 부를 동요가 하나도 없대요.
근데 동요 작곡가들이요, 작사자들이 와서 반성을 하는 거예요. 왜 동요대회를 1년에 3천만 원씩 들여서 동요를 대회를 하는데 하나도 부르는 게 없느냐. 군수도 얘기를 해요. 사정해요. 다음에는 좀 동요 좀 애들이 부르는 동요를 좀 작곡해달라고요. 시합을 하니까 그 속에서 자꾸 이상한 것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쉬워야 돼요. 노래를 들으면 그냥 고양이 있고 그냥 어머니가 있고 바다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와야 되는데 막 그냥 거기다 기교를 넣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오늘 이번에 반성회 하자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왜 그렇게 노래를 어렵게 하느냐고. 지금 너들은 아느냐고 그랬어요. 저네들도 잘 모르겠대. 저네들이 작곡해놓고 잘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너무 이걸 시험 문제라고 어렵게 하니까. 특히요, 그 음악 같은 것은 음악 시간 아닙니다. 미안해요. 아니지만은요, 2절을 안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노래요, 아까 부른 노래 2절을 안 가르치면 엄마가 집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불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 와요? 엄마는 모래길을 어떻게 가요? 달려가지요. 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애는 집에 가서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잖아요. 2절을 안 가르쳐요. 2절을. 그런 건 노래 많아요. 그런 노래. 오빠 생각도요. 1절은 애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2절 보면 오빠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나와요. 근데 1절만 부르면 아직도 오빠가 안 온 거예요. 그럼 걔는 그 산마루에서 오빠가 오기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비단구도 신으려고. 시는 시다. 시 자꾸 어렵게 하지 말자. 시는 시다. 그걸 여러 번 자꾸 하면 시시한 것이 있대요. 서울 지하철에는 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도 시, 여기도 시, 그러니까 시 하다. 그래도 시가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 그거라도 읽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말이 좋은 에너지를 만든다. 좋은 말이 좋은 에너지를 만든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기쁜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이해인 수녀가 늘 하는 소리인데 사랑한다고 하고요. 이쁘다고 그러고요. 내가요 여기 홍수창 선생님 와서 사장 와서 그런데 나는 사실은 이 책이 말이죠. 엄청 내가 잘 썼어요. 산천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 잘하는 분 제 시 제목 안 이렇게 해주신 분은 이거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거요. 사실 우리 며느리가 2년 전에 죽었습니다. 또 이 얘기 안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맨날 그래요. 우리 며느리가 참 이뻤어요. 여기도 수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수정이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 며느리도 수정이에요. 유수정이에요. 근데 우울증 걸려가지고 아기를 낳고 1년 동안 휴직하고 출근을 했는데 여기 신문에는 내주지 마세요. 우리 아들도 신문 보고 나 이제 아버지라고 안 해. 그런 얘기 또 했다고. 근데 내가 미국에 재작년에 5번째 문학강연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다음 날 저희 남편은 서울서 5급대 갖고 연수받고 있는데 그때 떨어져 죽었어요. 12층인데 14층까지 올라갔고 왜 12층 사람이 14층까지 올라갔어요.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걸 타고서 그래서 죽었는데 그런 걸 다 말할 수는 없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제일 힘들었죠. 제일 힘든 건 그 애들한테 이제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힘이 드는 거예요. 어진이라는 애가. 그래서 걔를 위해서 내 시를 하나 써줬어요. 풀꽃 3.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아까는 문화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그냥 우리 어진이 얘기인데 이렇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기죽지 말고 사셔야 돼요.
지적지마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꽃 피워야 돼요. 그리고 참 좋아야 돼요. 이게 세상입니다. 제가 목포도 가고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많이 댕겨요. 제가 참 진즉이 다니는 사람이 됐으면 내가 좀 김용식 선생님보다 가르쳐서 내가 좀 거들먹거렸을 것 같아. 근데 난 이제 늙었어요. 없어요. 머리도 다 빠졌잖아요. 근데 아이들이요 쭈그러진 깡통에다가 이제는 밟아서 찌그러진 깡통이고 납작해진 깡통. 애들이 참 위로받기를 원해요. 애들이 그래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길게 말씀을 못 들어겠는데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화가 났어요. 지금은 헝그리 시대가 아니라 앵그리 시대예요. 헝그리에서 앵그리. 헝그리하고 앵그리가 인생을 몰고 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의 힘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거든요. 근데 헝그리가 해결되니까 전부 다 앵그리예요. 이번에 교육감 다 가르친 것은 앵그리맘들이 다 저런 거예요. 앵그리맘. 화난 엄마들이 싹 가르친 거예요. 보수 싹 보내버렸잖아요. 다 진보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나도 화가 엄청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본래가 키가 작아서 헝그리맨이었어요. 근데 이제 늙으면서 자꾸 앵그리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보는 영화 연속 만화를 보니까 앵그리보드라는 게 있더라고. 주둥이가 툭 튀어나와서 막 화내는 그거 있어요. 왜 이렇게 새까지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앵그리보드, 앵그리보이, 예? 앵그리맨, 앵그리 여자 그레이. 노인들까지 화를 내는 거예요. 앵그리맘. 할아버지들도 말이죠. 화가 나 있어요. 왜 이렇게 노령연금 조금 주느냐고 말이죠. 근데 이 방법이요. 노래하고 쉽니다. 노래하고 쉬고 마음을 다스리고 이제 내려놔야 돼요. 조금 내려놓고. 그래서 그 저간에 제가 우리 며느리가 죽어갖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글을 씁니다. 이게 전작책인데 우리 문화원에 진짜 내가 이뻐하는 애가 있어요. 참 생기다 마른 애 같은데 쬐끄만 애 같고 아주 짤록짤록한데 신선생 아까 걔 중에 두 애 중에 어떤 애 같아? 여기 주인공이 저쪽 애 같아? 이쪽 애 같아? 숙이라는 분인 것 같아요. 숙이? 숙이? 네. 숙이 아니고 옆에 있는 애야. 벌써 여기는 장가 가서 이제 여자가 있으면은 같이 살아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훤칠하는 거 잘생긴 사람을 찍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런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아주 안쓰럽고 못생기고 그냥 그런 애가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말로 키가 커요. 그 바람에 애들이 키가 큰데 저는 방법이 없잖아요. 정자개량 하려면 여자가 크게 내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쬐끄만 해요. 네. 나는 걔 때문에 미쳐 죽겠어요. 근데 걔를 내가 줄에도 서줬어요. 내가 걔 데리고 살 수 없잖아. 우리만은 쫓겨나기도 하고 원장인데 그래서 내가 애인 있다고 그래서 데리고 가라고 해서 내가 보고 점심값도 주고 조건이 있다 꼭 나한테 주례를 부탁해라 해서 내가 주례를 서줬어요. 그래서 잘 살아라. 요즘도 내가 감독을 해요. 잘 사는가 못 사는가. 근데 그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가끔 이걸 보고 인터넷에서 두 가지 반응이야. 1번 은교하고 비슷하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직접적인 얘기는 스리라는 애 가명입니다. 걔에 대한 내 그리움과 사랑과 이런 거고 나는 여자 없이 못 살으니까 딸 없이 엄마 없이 어떻게 아내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걔에 대한 얘기고요. 소설가들은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액션이 크고 뭔가 사건이 크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 하나도 없어요. 잔잔하게 만났다 헤어졌다 그러고서 결국 여기 얘를 시집 보내요. 진짜 내가 시집을 보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 예쁜 아이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아이한테 이렇게 같이 결혼할 수 있도록 주례해서 해주고 갈 때도 내가 축의금을 내가 많이 줬어요. 여기서 밝히지는 못하겠어요. 비둘기 2마리가 사랑하여 산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못 밝혀요. 장곡도의 시입니다. 내가 축의금을 준 건 못 밝히겠어요. 근데 홍 선생 이거 1000권 찍는다고 했더니 2000권 찍었죠? 그거 왜 2000권 찍어야 안 팔리게. 근데 홍 선생 이걸 1000권 값을 내가 나는 책을 받으면 찍으면 꼭 책으로 받거든요. 인쇄를. 근데 이걸 받았잖아요. 125개 줬잖아. 근데 통장 찍어보니까 100만원 찍힌 거야. 근데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 애한테 줬어요. 이건 너가 여기 모티브가 됐고 주인공이니까 인쇄는 너가 달아. 그 사람 줬어요. 진짜라니까? 진짜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주고 잘 살아라.
너가 나한테 매일매다 나한테 영감을 주니까 너는 나한테 엄청나게 큰 것을 준다. 난 너한테 와서 갚을 길이 없는 그런 그 은혜를 받고 있다. 걔들도 알고 있어요. 내가 지들이 은혜를 줘서 사는 사람인 줄. 그래서 그런데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는요, 우리 며느리가 죽어가지고 그것을 헤어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썼어요. 내가 울면서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이게 반절은 며느리 몫이고 반절은 우리 문화 아가씨 몫이에요. 그래서 픽션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몇 가지는 있어요. 보면은 문화원장실이 복도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나가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네 손을 좀 잡자 그런 소리예요. 앞으로는 내가 못 잡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먹어서 이렇게 했더니 내가 손을 탁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자 얼른 잡았다 놨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제 아버지 죽을 때 내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제 아버지가 내 앞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되게 보면 어린아이가 나이 먹은 사람을 좋아하는 데는요 몇 가지 비밀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좋아. 근데 때때로 나도 그걸 오해해. 내가 수컷이라고 생각해. 근데 아니거든요. 수컷은 수컷인데 늙으니까 남자예요. 그래서 내 본분을 지켜야지. 노자에 보면 지족지지라는 말이 있어요. 지족지지. 지족. 만족을 알고 멈출 줄을 안다. 근데 나이 먹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그런 것이고요. 달라이라마의 그 말씀 중에 행복론에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그 책의 화두가 제일 중심되는 게 이겁니다.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고 만족이다.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고 만족이다. 글자 그대로는 무욕하고 탐욕하고 맞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실제는 만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힘든 것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달라이라마 성화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탐욕의 반대는 만족이다. 길었죠?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미안해요. 괴테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건 진짜 참 금강옥제 같은 우리 시인들이 알아야 될 일입니다. 좋은 시란 어린이에게는 한 가지 시가 노래가 되고 청년에게는 철학이 되고 노인에게는 인생이 되는 시다. 아이들이 들으면 어린아이에게는 노래가 되고 청년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논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철학이 되고 노인에게는 인생이 되는 자기 삶에 대한 히스토리, 추억, 역사 이런 것이 되는 인생이 되는 시다. 인생이라는 건 추억과 역사와 그런 것들이에요. 히스토리, 역사, 인생은 역사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나 부탁 있어요. 네. 우리 안 짰지요? 네. 엄마야 누나야 한번 불러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김소월 선생이 쓴 시인데요. 아이들에게는 노래가 되고 청년에게는 철학이 되고 노인에게는 인생이 되는 시입니다. 아이들은 그냥 노래예요. 청년에게는 철학이 되죠. 나도 그렇게 집 지어서 마누라하고 이쁘게 살겠다. 인생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맑게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겠다. 이런 거. 그런 노래 자꾸 불러야 돼요. 노인에게는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좋다. 저는 그 노래가 이제 노래가 아니라 인생이 되지요.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한번 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 짰는데 진짜 똑똑하다. 네. 엄마야 누나야 가면 살자. 그대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이 깊은 밖에는 갈릭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여기가 강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퀴즈 하시죠. 작전 하나 드리시죠. 이거 3번 드릴게요. 예, 좋은 선생님. 사람한테 주세요. 제가 예. 가지고 있다가 네. 가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퀴즈를 하라고 그러셔서 생각이 안 이따가. 나서. 예, 이따 할게요.
내가 들고 있을게. 네, 선생님. 자, 여러분, 오늘 유익하셨죠? 네. 이렇게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저한테도 좋았고, 또 공부하면서 더 저는 선생님을 알아가고, 또 시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풀꽃뿐 아니라 풀꽃이 나오기까지 그 동안에 50년간 써오신 시에서 정말로 인생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시만큼 또 이렇게 이끌어가신 선생님을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